반갑습니다. 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4월 28일 오전이고요. 어, 아침부터 오늘 우리 시장 좀 낙폭이 상당히 좀 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HLB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 대한 지지 테스트 한번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저항에 대한 이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지 테스트가 한번 나왔는데 일단은 한번 밀린 상태입니다. 음, 봤을 때는 뭐 내일 일단 FOMC 결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재료들이라고 놓고 보면, 특별하게 진짜 돌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지금까지 언론에 오픈돼 있는 수준, 이것보다 획기적으로 더 큰 증세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FOMC에서 요번에 별 내용이 안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기존 내용을 그대로 답습할 걸로 보고 있는데, 혹시나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된다든지 하게 된다면 한번 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시장에 알려져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요 자리 지지 테스트 다시 한번, 그러니까 돌파 테스트 다시 한번 나오는 상황,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돌발 악재만 없다면 요 변동성 줄이면서 14,100포인트 전후한 흐름에서의 모습 나올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우리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요. 코스닥이 이틀 연속 지금 어제 1%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 오늘 현재 1.5%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는 약보합으로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만, 오늘 지금 마이너스 1% 가까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현재는 이탈한 상태고요. 이 부분 다시 회복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지금 수급을 보면 기관 외인들의 현물 양매도가 있는 상태,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지금 조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데, 현재 이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요 자리를 사실 요번 주 넘어설 걸로 봤는데, 일단 어제 오늘 못 넘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3,150에서 60포인트까지의 또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아랫꼬리를 얼마나 달아주느냐에 관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랫꼬리를 조금 많이 좀 달아주면 한 3,200포인트까지 올려주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위로 올려주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 다시 한번 이 3,220포인트 이 위로의 도전을 또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오늘 아랫꼬리를 그만큼까지 달아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요 밑으로 한번 봐야 될 가능성도 일단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이 이틀 연속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얘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면 대략 한 1,004포인트 정도에서부터 1,000포인트까지 요 자리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거의 지금 찍은 상태입니다. 거의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지금 이틀 연속 과하게 지금 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랫꼬리를 달아줄 걸로 보고는 있는데, 얼마나 달아주느냐 역시 중요할 거고, 가능하다면 지금 1,012, 13포인트 정도까지는 최소한 올려줘야 내일 이 반등 캔들 하나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지금 밀릴 상황이 아닌데 이틀 연속 코스닥이 강하게 밀렸다.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은 좀 같이 동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지금 다음 주부터 재개될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오늘 이 흐름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흐름까지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중상위주들의 흐름, 그러니까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의 흐름과 지수 상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이 매도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매도 재개에 따른 우려감을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공매도 오늘이든 이번 주 안에 제가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이제 종목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조금 피해야 될 것인지, 어떤 종목을 조금 선택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런 기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 만약에 이번 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반영을 어느 정도 한다면 다음 주 막상 재개가 되고 나서 이 조정폭은 예상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겠다.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큰 틀에서 지장은 없겠지만 일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안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재개 이후에 일부 종목들, 몇몇 종목들, 지금 공매도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그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시총 상위주들이니까 영향을 조금 받는다라고 보면 지수에 영향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미리 이렇게 받아놓고 나면 그 힘이, 공매도의 힘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단기적인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무조건 하고, 만약 이게 지금 공매도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밀리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꼭 나쁘게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공매도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과하다, 상승이 과하다, 이 정도의 밸류를 받을 만큼이 안 된다, 또는 실적적인 측면이나 어떤 악재가 있다, 그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그 악재를 반영하게 된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의 이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종목들 자체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자체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는 있겠다. 일단 그런 측면 하나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현재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조금 제한적입니다만, 해운 섹터들 괜찮은 모습이고, 조선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제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HMM, 한국금융지주, 기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신풍제약 정도 눈에 띕니다.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ST팜, LNF, 우리기술투자, 카카오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TCK, 라파스 정도 눈에 띄고요. 매수가. 매도 상위 쪽에서는 국일제지, 레고캠바이오, 넥스틴, SK머티리얼즈, MC넥스, KMW, 하나마이크론, 펄어비스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HLB 얘기를 좀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어제 상황 좀 안 좋게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다시 지금 일단 이 라인 아래로 내려오면서 저점을 또 건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그림 아니고요. 잘못하면 전에 이거 나오던 날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잘못하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일단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시장에 지금 현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종목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자체 모멘텀 없는 상태에서 수급도 약하고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없는 현재 종목 상태, 이 상태에서 기간 조정해가면서 버티기 모드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구간, 이 구간에서 공매도 재개라는 악재, 그러니까 HLB 쪽에서 봤을 때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자리를 지금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뭐 여기까지 제가 밀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최소한 요 중간값 정도까지는 일단 나올 수 있지 않을까. 32,000원대까지도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열려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뭐 저도 지금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아쉽고 안타깝고 조금 음 짜증도 좀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어느 정도는 밀릴 수 있는 상황도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얘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음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의 다른 업종보다 유독 심하긴 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더더욱이 그렇기도 한데 어떤 회사에서 예정을 했던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상황들, 그 딜레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 어떤 시장에서의 신뢰를 조금 훼손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HLB가 그런 상황에 와 있다 보니까 더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일단 제가 판단을 할 때 이 5월 달, 이제 4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5월 달 정도가 넘어가 가지고 일정 정도 조금 지나고 나면 사측에서도 뭔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보고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 보면 근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음 뭐 올해 말부터 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이 항서제약 로열티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까지 HLB가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무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재료에서도 지금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신뢰 훼손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런 쪽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음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실제 수치로 찍힐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든지 이게 뭐 없어질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게 막상 찍혀야 뭐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미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반영만 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 전에 충분히 신뢰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사측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몇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될 수 있고 좀 크게 보면 한 세네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상황들이 차후에 지금 당장은 조금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조금씩 하나씩 그 윤곽을 좀 드러내는 그 모습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본격적인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일단 좀 주가를 좀 안정적인 흐름까지는 만들어 놔야 이후에 조금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은 나와도 멀리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버텨야 되는 구간에서는 버텨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상황 지나고 나서 조금 괜찮은 상황이 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한 요 정도 라인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올라온 상태 거기서 일정 정도 합당성을 부여를 받은 이후에 움직임이 나온다면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은 요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